김해공항에서 밤늦게 출발한 우리는 중국 세냥공항에 밤 12시 30분경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마치고 호텔까지 택시로 이동하여 거의 새벽녘에 호텔 체크인을 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고 호남미분이라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었다. 드디어 현지에서 여행 첫날이 시작되었다. 우리 일행은 자유여행이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일정을 잡고 현지에서 일정을 보내기로 했다. 서안의 옛 이름은 장안이고 중국의 한나라를 비롯하여 가장 많은 중국 역대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도성이다. 성벽의 전체 길이는 13.76km이며 영령문과 안정문, 장랑문과 안원문을 비롯하여 18곳의 성문을 두고 있다. 중국의 국경절이 10월 7일까지라 멀리 이동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시내 투어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안의 랜드마크인 종로와 고려, 그리고 해족거리도 엄청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해족의 대표 음식인 뺨뺨면과 물만두 그리고 군만두를 주문했다. 이 면은 넓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뺨뺨면의 한자가 굉장히 복잡하여 기억에 남는다. 이 음식은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유칭이 자기 누나인 펑샤가 골목대장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공동식당에서 받은 국수를 그 아이에게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뺨뺨면이다. 식사와 쇼핑을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시안성벽의 석양을 기다리기로 했다. 시안성벽에는 모두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우리는 영령문으로 들어와서 성벽 위를 걷다가 안정문 출입구로 나왔다. 시안성벽은 저녁 노을이 질 때 가는 것이 좋다 하여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 영령문 매표소로 이동했다. 성벽 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옷차림으로 성벽을 관람하고 있었고 중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생방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성벽 주위로 조명들이 하나 둘씩 켜지며 스케치에 물감이 번지듯 성벽 주변은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가고 있다. 성벽의 길이는 총 13.7km인데 출구를 잘 파악하여 이동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동 방식은 도보와 자전거 그리고 전동차가 있는데 본인의 체력과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이동하면 된다. 성 아래에는 중국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면서 민요를 부르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성벽 근처 허거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다. 호텔 조식은 보통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니 그 시간에 맞춰 먹는 게 좋다. 오늘은 택시를 이용하여 시안 중심가에서 100km가 조금 넘는 시내 외곽에 있는 범문사를 탐방하기 위해 일찍 서둘러 식사를 했다.
법문사는 시안에서 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바오지시에 위치한 유명한 불교 사원입니다. 이 사찰은 중국 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불교의 성지로 간주됩니다. (1987년) 사찰에서 발굴 작업 중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중국 불교와 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사리는 은과 금으로 된 8개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중 가장 안쪽에 석가모니의 손가락뼈 사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리는 불교 신자들에게 매우 신성한 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법문사 경내에는 불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관을 마치고 법문사 입구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시안의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시내 투어를 몇 군데 하고 하인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안의 종로와 고르는 중국 시안에서 매우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두 건축물은 명나라 시대에 지어졌으며 종로는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던 곳으로 아침에 종을 울려 도시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고르는 저녁에 북을 울려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이곳은 야경이 더 멋진 곳으로 밤과 낮의 모습을 모두 감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회족거리에 있는 복가대원입니다. 이곳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지어진 전통적인 중국식 대저택입니다. 이곳은 당시에 부유한 상인의 저택으로 건축 양식은 당시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섬세한 목조 조각과 아름다운 전통 정원이 특징입니다. 현재 이곳은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옛 중국의 전통 건축물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족거리와 함께 시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 거리는 중국의 전통 서예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과 문구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서예 애호가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붓, 먹, 종이, 벼루 같은 서예 용품뿐만 아니라 서예 작품, 고대 서적, 서화 등도 구입할 수 있으며 현지 장인들이 직접 제작하는 다양한 예술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액세서리와 각종 선물들도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일행 중에 한 분이 선물 구입용으로 비녀를 둘러보자 사장님이 자신의 딸을 모델로 비녀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고루 근처에 있는 유명한 만두집에서 식사를 하고 화인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내일 화산을 가기 위해 오늘은 화인시에 호텔을 예약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국 대형 식당은 식탁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색깔만큼 맛도 다양하고 만두소도 야채와 고기 등 골고루 들어있어 아주 맛있게 먹었다. 우리 일행은 6인승 SUV를 불렀다. 하인시까지는 120km이고 짐도 많아서 택시로 가기는 불가능했다. 기사는 다행히 무뚝뚝하지 않아서 시안으로 올 때도 다시 이용하기로 했고 귀국하는 마지막 날도 이 차량을 이용해 공항까지 오게 되었다. 이 차는 중국 인민폐로 40만원이고 하나로 8천만원인 중국이 만든 전기차인데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인공위성과 연동되어 도로교통 정보와 차량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다음날 오전 8시경 택시를 타고 화산관광센터에 도착한 우리는 입구에 있는 매표 도우미들한테 표를 구했다. 우리는 코스가 가장 원만하고 짧은 서상서하 코스를 선택했다. 즉 서봉으로 올라가서 서봉으로 다시 하산하는 코스다. 셔틀버스는 만차가 되어야 출발하며 도로가 위험하니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운행 중 한 사람이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여 기사님이 안전벨트를 매고 주의를 준다. 버스로 약 40분을 이동하면 서봉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 케이블카 탑승 장소까지는 옵션이 적용된다. 경사기를 걸어서 가던지 자본의 힘을 빌려 편안하게 가던지 우리는 체력을 생각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매표 도우미한테 표를 구하면 웨이신을 통해 전자 입장권 및 탑승권을 보내준다. 핸드폰으로 이것을 보여주면 각 매표소에서 일일이 표를 끊을 필요 없이 프리패스다. 서봉 케이블카의 총 길이는 4.2km이며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노선은 상승과 하강을 거쳐 정상에 이르게 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기막힌 절경이라 입을 닫을 수 없을 지경이다. 어떻게 산정상의 암벽을 뚫어 케이블카 드라이브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을 했는지 가히 중국 대륙다운 발상이다. 우리는 서봉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초입에서 화산 짐꾼을 만났다. 짐을 한번 짊어지면 내려놓을 수 없어서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중간중간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서봉은 매우 가파른 암벽과 웅장한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곳의 절벽 등산로는 스릴과 함께 장엄한 경치를 제공합니다. 서봉의 높이는 약 2086m로 화산의 봉우리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중간에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지만 우리는 가져온 과일과 간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화산에는 모두 5개의 봉이 있지만 우리는 일정상 서봉과 남봉만 둘러보고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쿄 사원 맞은편에 있는 서봉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산하는 풍경도 정말 멋지고 웅장합니다. 우리 저 꼭대기 갔네. 내려가는 모노레일은 속도가 붙어서 마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산하는 셔틀버스는 별도로 표를 사서 탑승해야 합니다. 우리 일행은 호텔에 맡긴 짐을 찾아서 다시 렌트카를 타고 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코리아타운에 가서 삼겹살과 소맥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김치와 곁들인 고향의 맛을 잊을 수 없지요. 다음 날은 사이거 국제무역센터를 둘러보고 근처에 있는 대흥선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흥선사는 5세기경 지어졌고 당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중요한 사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현장 스님이 불교 경전을 번역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나라 황제들의 지원을 받아 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흥선사는 불교 학문과 수행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많은 승려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수행했습니다. 특히 선종과 밀교의 전파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흥선사는 여러 차례의 전쟁과 침략으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원래의 건축물들이 손상되었지만 여러 차례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사찰은 당나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불교 미술과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대흥선사는 단순한 불교 사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 불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불교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한국과 섬나라 일본의 불교 사상과 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흥선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무료로 일반에게 개방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소환탑은 당나라 시기인 707년에 건설된 건축물입니다. 소환탑은 대안탑과 함께 시안의 중요한 불교 건축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소환탑은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탑으로서 불교 문화가 중국에 전래된 후 그 확산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환탑은 총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약 43m입니다. 원래 15층이었지만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해 현재는 13층만 남아 있습니다. 이 탑은 전통적인 당나라 시기의 벽돌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정교하고 단순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소환탑과 시안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시안박물관에는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안은 중국 고대의 수도였던 장안이 위치한 곳으로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등의 다양한 왕조 시대의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대안탑으로 이동했다. 이 탑은 당나라 시기인 652년에 지어졌으며 불교 경전을 보관하고 번역하기 위해 세운 중요한 종교적 상징입니다. 탑은 석재가 아닌 벽돌로 지어졌으며 원래는 5층이었으나 후에 7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탑의 이름인 대안은 전설에서 기원하는데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다 한 마리가 떨어져 죽은 것을 보고 현장 법사가 이를 기리기 위해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진 찍기에 진심 열정적인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한다. 대당불야성에 조명이 들어오는 동안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대여라는 철판구이 전문점인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이 식당에서 만드는 모든 요리를 무한정 주문하여 먹을 수 있고 술과 음료도 무료로 무한정 먹을 수 있다. 특히 요리사가 현란한 솜씨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특이한 경험이었다. 식당 층에는 대안탑을 볼 수 있는 조망대와 공연장도 있어 야경을 감상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 시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양의 조명을 비추어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비즈니스가 제법 많다. 대당불야성에 어둠이 내리면 여기저기 화려한 조명들이 불을 밝히면서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룬다. 대당불야성은 시안의 유명한 관광지로 당나라 시대의 번영을 테마로 한 대형 문화 거리입니다. 이곳은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과 다양한 공연으로 인해 활기가 넘치며 불야성이라는 이름처럼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과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 문화 거리는 약 2km 정도로 시안의 상징적인 대안탑에서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당나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재현한 건물들과 상점들이 늘어서 있으며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소남문 새벽시장을 찾았다. 마침 도착한 시간에 도시 사이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현대식 건축물과 멀리 보이는 성벽의 막루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강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이 평화스러워 보였다. 여기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주로 현지 농산물, 음식,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소남문은 시안 성벽의 남서쪽에 위치한 문으로 그 주변에 형성된 시장으로 이곳의 이름을 따서 소남문 시장이라 불린다. 새벽 6시에서 아침 9시까지 열리는 시장으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구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의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 한국과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농산물과 과일 가격은 진짜 싸다. 한국에서는 과일이 비싸서 못 사 먹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는 열대 과일을 비롯 다양한 과일들이 진짜 싸다. 오늘은 병마용과 화청지를 방문하기로 하고 가는 길에 영흥방 미식거리를 들러 점심을 먹기로 했다. 이곳도 페밍거리와 비슷하게 다양한 간식거리를 맛볼 수 있는 미식거리다. 여기는 유명한 술잔 깨기 전통이 있는데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술잔을 깨는 의식입니다. 술잔을 깨는 행위는 운이 나쁜 것을 떨쳐내고 행운을 맞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술은 3도 정도로 약해서 여성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점심은 작두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만든 비빔국수를 먹었다. 시안 음식은 비교적 짜게 만들어서 짠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문 전에 반드시 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병마용과 화청지가 있는 린퉁 지역으로 이동했다. 시안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이라 택시를 탔다.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황제로 기원전 221년에 여러 제후국을 통일하여 중국을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로 만든 인물입니다. 진시황의 통일 정책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도량형, 문자, 화폐 등을 통일함으로써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병마용은 진시황의 무덤과 그의 사후 세계를 지키기 위해 호기로 만든 그 시대의 군인들과 무기들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병마용은 1974년에 시안 근처에서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지 택시 기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최초 발견자와 같은 마을 사람인데 그는 현재 84세이고 지금은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하며 정부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병마용들은 매우 화려하게 색칠되어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병마용은 대부분 갈색 또는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색이 탈락되고 변색된 결과이고 발굴된 후 공기에 노출되면 도료가 빠르게 산화하면서 색이 변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발굴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병마용 제작은 매우 많은 노동력과 조직적인 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공방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대규모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이고 수백 명의 예술가와 도공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시황이 시행한 강제 노역 정책으로 대규모 인력을 쉽게 동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 죄수, 공예, 장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각 조각상의 세부 묘사는 다양한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병마용과 무덤을 만든 노동자들을 무덤 내부에서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화청궁은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당나라의 황제 현종과 그의 애첩 양비비와 관련된 궁전입니다. 양비비는 중국 4대 미인 중 한 명으로 그녀와 화청궁은 당나라 문학과 역사에서 낭만적인 사랑과 비극적인 운명의 상징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원래 이곳은 당나라 황제들이 주로 휴양을 위해 방문하던 궁전이었습니다. 특히 현종과 양비비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온천을 즐기며 사치를 누렸다고 전해지며 양비비가 이곳에서 목욕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특히 많이 전해집니다. 원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던 둘의 막장 드라마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알록산의 난이 일어난 후 양비비는 반란군과 황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결국 자살을 강요받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드디어 시안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11시경 호텔 체크아웃을 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 짐을 맡겨놓고 시안 역사박물관을 관람을 하려고 했으나 본국인들은 3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완료해야 하고 외국인은 현장에서 바코드 리딩을 하여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관람을 포기했다. 우리는 세냥공항 근처에 있는 관중고전을 마지막 일정으로 정하고 렌트카로 이동을 했다. 공항 근처에 있는 리치안현 위안자촌에 위치한 세냥 관중고지는 쌓여익은 명승지로 풍부한 역사, 문화 체험과 명청시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곳으로 주로 현지인들이 많이 찾으며 기름집, 두부집, 국수집, 찻집, 식초집 등이 있고 옛날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현지 특산물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고지는 관광 투어, 먹거리 체험, 수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여 현지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통 산시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지역 농촌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옛날 명청시대의 가옥 구조나 생활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这不包可以吗？这不包可以吗？ 여기가? 왼자춘 마을에 어둠이 깔릴 때쯤 우리는 공항으로 이동하여 이번 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